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나우도 높은 성장 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미국 포트폴리오에서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물론 AI 쪽은 성장한다고 보지만 반도체 지수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AI와 좀 더 연관성이 더 크고 앞으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식 1타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AI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몇 종목 있었어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비스나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를 포함해서 오라클, 메타를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I가 주목받을 때 하드웨어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인프라부터 까는데 거기에 칩이 먼저 필요하니까 하드웨어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반도체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소프트웨어가 바로 될 거냐? 이 우려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 우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가 처음에 투자하니까 반도체 사가.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이게 수익화가 되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 시작은 생각해보면 옛날에 IT 버블 때 처음에 막 시스코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인프라는 많이 투자했지만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 아마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떠오른 거는 몇 년이 지나서다. 이 인터넷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로 창업을 해서 만들고 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AI도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AI를 막 엔비디아 칩은 사가지만 이게 정말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적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사실 저는 3월 정도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오라클이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50% 증가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라클은 사실은 조금 그 전에 클라우드 사이클에서 약했었잖아요. 갑자기 오라클 성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이던스 높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구나. 이게 몇 년 후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떤 회사가 AI 투자에 적극적이었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보면 일단 오라클, 메타, 서비스나우 저희가 선정한 회사들이 회사의 사이즈 대비해서 엔비디아 칩도 제일 많이 샀고 가장 투자에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부터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자고 하는 이유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좀 편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주요 기업이고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특히 미국의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 우리나라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우리가 누구나 아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주요 AI에서 지금 고성장을 내고 있는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공부해야 된다. 왜냐? 장기 지속성은 하드웨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잘 공부해보면 RPO, CRPO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잔여 계약을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예견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앞을 길게 볼 때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일단 B2C가 있고 B2B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AI에서 좀 더 활성화된 부분은 B2B예요. 저희가 아는 말씀드린 오라클,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 B2B잖아요. 그리고 B2C로서는 그런데도 아주 큰 모멘트 있는 회사 있어요. 메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AI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메타.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회사 중에 제일 크고 그래도 아무래도 신숙한 메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는 오늘 제시한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알죠. 페이스북 왓츠앱,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요즘에 릴스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업이 무엇이냐? 본업은 광고잖아요. 광고 매출이 크고 AI 기업 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저커버그 CEO가 AI에 엄청 적극적이에요. 기업 사이즈 대비 가장 많은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고 가장 빨리 AI 데이터 센터에 크게 투자했어요. 예전에 메타가 이름이 메타잖아요. 이름이 메타죠. 메타버스 때 메타잖아요. 그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냥 왜 메타버스 그 트렌드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그래서 사실 투자를 많이 했었고 비용이 높아졌다가 22년에 굉장히 고생했었죠. 그랬는데 2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에 대한 지출을 줄였어요. 오히려 가시성이 훨씬 높은 AI에 대한 지출을 높이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메타버스보다 AI가 가시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24년 초에 보면 AI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어요. AI 투자가 너무 컸거든요.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현실화 될 수 있는 거야? 생각했는데 AI 투자를 선제적으로 막 늘리니까 와, 이것도 메타버스의 기억 아니냐. 이거 투자 늘리다가 비용 늘고 회사 매출을 별로 안 늘면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24년 4월인가 급락했습니다. 그때 전 생각 메타버스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거구나. 이 투자는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로 메타가 저희가 생각하는 매그니피션트 7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블랙웰도 지금 구글과 함께 가장 많이 구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H백 투자한 걸 보시면 지금 표를 보여드릴 텐데 H백 투자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적극적이다. 이건 사실이고 이제 여기서 정말로 그럼 효과를 얻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돼요.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일단은 광고부터 보죠. 왜냐면 매출의 98%가 광고니까요. 이 광고로 보시면 이 광고는 이렇게 일단 푸시는 할 수 있어요. 메타는 거의 누구나 메타 걸 쓰잖아요. 뭐 인스타 안 쓰는 사람, 릴스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푸시를 할 수 있는데 보냈을 때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막 클릭 안 하고 넘어가는 광고, 야 이거 왜 나한테 왜 보내 이런 거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클릭하는 광고가 생긴 거죠. 예전에 클릭률이 제가 보니까 0.63이었대요. 지금 얼마일까요? 1만 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2.86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보고 싶은 광고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의 효과죠. 광고를 보낼 때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광고주겠죠. 이거 광고한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우리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메타한테 맡겼어요. 예전엔 광고주보다 메타가 그래도 아무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보내겠지만 이게 덜 맞는 걸 보내서 0.63이었던 거죠. 근데 AI가 요즘 타겟팅을 하는 게 광고주들이 광고주보다 더 잘 알고 있네? 데이터베이스와 AI의 힘이 광고를 내는 광고주보다 더 높게 나오는구나.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좋아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는 그림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숫자는 광고에서 나올 거니까 이 광고의 클릭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번 분기에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어요. 30일에 할 텐데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 단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10% 이상 올라간다? 아니면은 저번에 올랐는데 연이어 또 올라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서 엄청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유저 수도 늘어나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메타는 광고라는 본업이 좋아지는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AI도 하고 있어요. 라마라고 크게 우리나라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라마가 이제 3에서 4로 올라갑니다. 라마 4는 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라마 4는 훈련 시간이 라마 3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수가 3.5억 회가 넘었고요. 실제로 쓰는 유저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 챗GPT 유저가 좀 애매해요. 상장 기업도 아니고. 근데 챗GPT 유저의 숫자로는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나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냥 오픈소스를 해도 돼요. 메타는 다른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광고에 AI를 투입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으니까 오픈소스를 열어주고 그러면서 쓰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델로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챗 GPT처럼 진정한 AI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도 보일 수 있는 거죠. 10월 30일 실적 발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2B에서 저희가 대표 주자로 꼽은 이제 오라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업 그 오라클입니다. 시장에서 빅테크 투자할 때 오라클부터 투자하는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누적으로 매수량도 오라클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시대 때 좋았던 거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화 될 때 늦었잖아요. 3대 클라우드 대장이 있죠. MS, 아마존, 구글에 비해서 오라클이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기대가 적었었는데 오라클이 실제로 이번 분기 그리고 저번 분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I 시대 때 이번에는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잘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요. 오라클이 일화로 보면 엔비디아에 가서 젠슨 왕님을 만나서 제발 좀 더 달라고 했다. 머스크와 함께 오라클이 열심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 다음 AI 클라우드 시대에 여전히 오라클은 주장해요. 여전히 전환되지 않은 수요가 너무 많다. 이걸 전환해서 클라우드로 AI 클라우드로 가는 수요가 너무 많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멀티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번에 오라클의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존, 구글, 마소 모든 회사들과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AI 기능을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오라클은 2028년 6월 분기가 좀 특이해요. 12월 분기가 아닙니다. 2028년 6월 기준으로 1,040억 달러 이상으로 매출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25년 6월 기준 전망이 64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회사가 그렇게 엄청 빨리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매출액이 600억 달러 이상 되는 큰 회사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성장률이 매우 낮았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된다? 성장률 전망을 엄청 많이 높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장률이 왜 이렇게 높아지냐, 이거를 보는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 기업 보실 때 계속 봐야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해 볼 지표는 RPO예요. RPO는 Remaining Purchase Obligation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남은 잔여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잔여 계약. 뭐죠? 우리나라 잘 안 쓰는 용어죠.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수주 잔고 있잖아요. 수주 잔고. 수주가 늘어나요. 그러면 잔고가 쌓이죠. 그런데 내가 매출 낼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막 수주가 빨리 늘어나면 수주 잔고가 증가해 버리죠. 이 쳐내는 거에 비해서 증가하니까. 근데 수주 잔고 증가하듯이 AI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AI 서비스를 할 데이터 센터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몰려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몰려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수주 잔고가 막 증가하듯이 여기에 잔여 계약이 다 못 쳐내고 막 증가하는 거예요. 이 잔여 계약 증가율은 오라클의 실제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라클 매출 성장률은 뭐 7%, 뭐 높게 봐도 뭐 10몇 프로 나올까요? 할 텐데 지금 뭐 클라우드 수익 부분만 보면 한 21%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잔여 계약의 기준은 YOY가 무려 53%입니다. 금액도 990억 달러. 엄청 작지 않은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잔여 계약을 보면 좋은 것이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지금 팔았어요. 내년에 꼭 판다고 다 팔 수 없잖아요. 아이폰 15가 잘 팔았다 16이 꼭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잔여 계약이 높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미 수주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 또 인식하고 후년에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원래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구독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좀 땡겨서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 성장하지만 잔여가 이렇게 쌓이고 있으면 내년 후년은 성장률이 더 높을 테니까 지금 주가를 먼저 올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올해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마치 서비스나우 주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 나오고 더 올라간 것처럼 오라클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지 볼 상황입니다. 서비스나우는 며칠 전에 미국 시장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기업이에요. 사실 올해 내내 많이 오르고 있었고 그 전에도 많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 싸지 않아요. 고성장을 지속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고성장을 했어요. 이번에 보시면 구독 매출이 23% 증가하면서 높은 매출 증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AI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는데 발표 후에 처음에는 주가가 막 오르지 못했어요. 이 회사는 워낙 잘하는 회사니까 20% 성장해야 돼. 그러다가 실제로 장이 열렸는데 또 그날도 5.4%나 추가로 상승했어요. 신고가를 바로 냈습니다. 그때 아직 나스닥이 신고 가지 못할 텐데 이 회사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우가 무엇으로 성장했는가 보면은 이 서비스나우 홈페이지를 보시면 AI에게 일을 맡기세요가 그냥 첫 문장에 딱 있습니다. 나우 어시스트로 생산성을 높이고 더 스마트하게 일하세요 합니다. 이것으로 그냥 이 회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AI에게 일을 맡겨라. 위에서는 워크플로우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회사예요. 디지털 워크플로우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 워크플로우를 전환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디지털 전환했죠? 아직 더 할 게 더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AI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나우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쓰는 아마존 이런 익숙한 회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투자자 비율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에게는 엄청 유명한 회사예요.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요. 워크를 통합합니다. 그런데 이게 AI로 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챗GPT가 출시됐다고 해서 챗GPT를 회사에다 깔아놓고 챗GPT로 검색해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체로 큰 회사일수록 그렇고 작은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나우가 그 일을 합니다. 서비스나우가 AI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 맞춤해서 필요한 진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는 서비스나우가 하는 거죠. IT 전문가가 아닌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쓰기 좋게 만들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게 하고 잘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방금 오라클을 말씀드릴 때 RPO란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잔여 계약이 얼마나 들었냐 이걸 봐야 된다고 했는데 서비스나우도 그렇겠죠. 서비스나우도 보면은 지금 매출은 22% 증가했어요. 그런데 오라클처럼 연간 신규 계약 가치, 여기선 연간 신규 계약 가치가 중요한데 이거 보면 새로 계약한 게 5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큰 고객들이 성장률 50%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PO, 잔여 계약, 시수잔고 개념의 그런 계약으로는 36% 성장했어요. 매출액 성장보다 더 빠르죠. 매출 성장보다 이런 수주잔고 개념의 성장이 더 빨라야 앞으로의 성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나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라클이 MS, 구글, 아마존과 멀티클라우드 하듯이 서비스나우도 주요 파트너들과 일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 주요 파트너들이
대단합니다. 뭐 엔비디아가 에이전틱 AI를 한다 하면서 서비스나우와 같이 협력해요. 에이전틱 AI는 챗GPT의 약점을 보완해서 더 능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계획하고 주변과 소통해요. 자율성이 더 높고 목표 지향성이 더 뚜렷합니다. 챗GPT가 약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와 서비스나우가 협업해서 기업들을 더 높은 효율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산업재 중에 지멘스 유명하잖아요. 뭐 지멘스와 또 서비스나우가 협업해서 작업장 통합 AI를 같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서비스나우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 데이터 서비스에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AI로 출시했는데 이전 솔루션보다 거래를 12배, 분석을 27배 빠르게 했다. 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객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다면 이 고객들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서비스나우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사 생성형 AI 비서 제품인 나우 어시스트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나우 어시스트 사용자 평균 계약 프리미엄은 무려 30%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 CEO도 자신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시한 거죠. 조금 용어나 어려운 부분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마디입니다. AI를 도입해서 기업이 일하기 효율적으로 편하게 좋게 하고 있으니 고객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고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더 많이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만 사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비스나우를 맞추면서 생각해보니까 국내 기업이 워낙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실질 있는 회사가 뭐가 있나 자꾸 찾아보니까 더 좋은 비전이 있긴 해요. 더 좋은 비전 서비스나우랑 업태가 뭐 비슷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원 AI라는 이런 시스템을 출시했는데 더 좋은 이미 서비스나우처럼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 AI를 출시하니까 4개월 만에 1000개 기업이 계약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 이런 큰 트렌드가 있으면 국내에서도 찾는 수요가 있을 테니까 이럴 때 더 좋은 비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 가지 기업의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뭐 나스닥이 뭐 괜찮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들의 성과는 너무 좋아요. 메타가 올해 오름 폭이 다른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메타가 오히려 구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라클도 이런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나우도 높은 성장 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미국 포트폴리오에서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물론 AI 쪽은 성장한다고 보지만 반도체 지수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AI와 좀 더 연관성이 더 크고 앞으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사실 인터넷 때도 처음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높았지만 나중에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 장기 성장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장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AI로 의해서 잠깐 올랐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회사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회사들이라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열심히 보고 공부해보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11월, 12월에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뺄 기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뺄 기업은 빼고 또 넣을 기업은 또 넣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갈 테니까 열심히 봐주시고요. 오늘 약간 생소한 기업도 있고 한데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